네, 메르스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한 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장들의 움직임이 아주 바빴고 또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예, 지자체장의 정보 공개 권한 문제부터 중앙정부와 충돌했고, 그리고 화제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한 단체장들의 대권 행보까지 복잡하게 얽힌 사안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박찬중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참 일이 많았는데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한 6% 정도 빠졌습니다. 통상 정치학에서 탑다운 방식의 지도자는 위기의 상황 장악력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그 메르스라고 하는 질환이 악성 독감보다는 좀 독하다. 그 최근까지 아까 뉴스까지 5명이 네. 사망했는데 대체로 기왕병을 앓고 있던 노령자들이 사망을 했다. 젊은 사람들이나 이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감염이 안 된다. 그런 질환이지만은 너무 공포심을 많이 갖는 거, 그것이 오히려 혼란의 원인이 된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그 공포심보다도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은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앙 그 질병통제소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휘하에 있는데 완전히 신뢰를 거의 상실해 버렸어요. 우왕좌왕했고 그 확진이 된 병원의 공개도 오늘 오전에서 비로소 그걸 확실히 공개하고 거기에다가 이 우왕좌왕하는 틈새에 지방자치단체장, 특별히 서울시장, 성남시장, 또 그다음에 충남지사라든지 이런 단체장들이 중앙정부를 못 믿겠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확진하고 격리 수용하겠다 하는 것을 중앙정부 요구할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불안하게 느꼈어요. 이런 과정에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의 모습이 거의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 확진자 나오고 16대든 어제 그저께 비로소 이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 전날 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정도가 됐거든요.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고 이를테면 10월 4일 날 저녁 10시 30분에 서울시장이 이제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그랬는데 그 무렵에 시내 어디에 주변 사람들하고 모여 있었어요. 그 뉴스에 뜨는 걸 보고 정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긴장을 해가 봤더니 그 내용 같으면 날이 새고 밝을 때 해도 될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과잉이지요. 그러나 박 시장을 과잉하게 했다고 나무랄 수 없는 것이 정부의 통제가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그럼 박 대통령은 적어도 박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그날 오후나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쯤은 관계 장관 그리고 서울시장을 비롯한 한수 이국의 확진자가 나온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거기서 로드맵을 가지고 단체장들이 주장하는 그걸 전부 흡수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확진자 색출하고 격리 수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통일된 지침에 따라서 통일된 처방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박 대통령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보이질 않거든요. 그 아침에 최경환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발표한다는 걸 유심히 봤는데 제가 그것도 국민의 신뢰를 크게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런 광의의 이 대책회의를 소집. 만일 오늘 못했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박 대통령이 이 문제 처리에 전면에 나서야 된다 하는 것을 나는 강력히 건의하고 싶어요. 이래야 국민의 불안감 이것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이 결국 직접 나서는 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공포라는 게 모르는 것에서부터 사실 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병원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았는데 중앙정부가 18일 만에 공개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가령 인접국가인 일본은 아직 이 메르스가 발생 안 했지만은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즉각 이 정보를 공개하는 원칙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예를 들면 삼성병원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평택병원 빼고는 그건 이미 SNS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알려졌어요. 과거처럼 이 정보 소통이 더딜 때 같으면 그렇죠. 정보가 통제도 해도 국민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발표한 그 확진자 나온 병원에 대해서도 2군데 병원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는 걸 그걸 인터넷에 있는 네티즌들이 찾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뭘 감추거나 실수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 번 실수가 엄청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임기 5년의 반환점을 지금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2달 뒤인 8월 25일이면 이제 꼭 2년 6개월이 되는데 이 마라톤을 비유를 한다면 42km의 반환점이 대체로 21km 지점이 있는데 그 돌아가는 그 순간에는 거기 이제 물 마시는 이게 장소도 비치되어 있고 그래서 돌아가는 순간에 선두 그룹 중에서 결국 결승골을 1, 2, 3, 4등이 거기서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반환점에서 그 경기의 승자의 운명이 결정된다. 대통령의 경우도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반환점을 돌아갈 때 그때의 성과가 반환점을 돌아서 나머지 임기까지 갈 때에 예를 들면 레임덕이 천천히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이 경계가 이 반환점 도는 순간인데 만일 박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리더십으로 이 반환점을 돈다고 한다면 나머지 2년 6개월은 굉장히 어둡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뉴스와이가 청와대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방송국인데 이건 내가 박 대통령을 나쁘게 생각해서가 아니고 우려했어. 대통령을 이왕 뽑혔으니까. 근데 어떤 정치학자가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최근에 박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 본인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그의 말대로 이 관제에서 행정 각 부처의 보고서를 열심히 읽고 그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와갖고 저는 연속적으로 어떤 사태가 생기니까 성완종 리스트에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대통령 표정에서 이거 대통령 노릇을 내가 하기 싫다. 내가 왜 이걸 했던가 하는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이 그 표정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성격이 직정 경영하고 좌충우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 성격이 있는 양반인데 취임해서 4개월째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못 해먹겠다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노 대통령 그런 성격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박 대통령의 성정상 그런 표정이라고 한다면 이건 국민으로서 우려할 바다. 그래서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소통 스타일을 완전히 벗어야 된다. 그 기자회견도 많이 해라.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대통령 주재의 확대 회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종전에 안 하던 방식으로 해봐라.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변했다 하는 생각.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2번을 했는데 아주 제한적인 기자회견을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횟수가 적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본인이 기자회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기자회견 문,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이걸 미리 참모들의 보좌를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외우라 이게. 외우라. 아니 외우는 거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처칠이 아주 명령설가지만은 그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는 매일 집에서 연설문을 써서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외워가지고 당당하게 나서서 그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대통령의 음성으로 지금 이 문제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났고 더 이상 가령 안 난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럼 국민 안심하게 돼요. 그 다음날 뭐시 다시 나왔다 그러면 또 대통령 그 다음날 그것도 그렇게 나오게 된다 해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은 이게 위령이 서지 않는 총리 권한대행 부총리가 나와서 얘기하고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 장관이 자기가 이 위험지역에 갈 때는 마스크를 그러니까 이런
장관 부총리의 말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네,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 않는 그 빈자리를 바로 본 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 단체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편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것도 또한 정치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야심? 네. 그거야 있을 수 있죠. 그걸 저는 나쁘다고 타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하는 건 앞으로 이게 아마 의혹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네. 동의합니다. 문제는 과잉 대응이 어느 수준이냐, 합리적 수준이어야지요. 암 수술할 때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암 부위만 적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 5 내지 10%를 더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잉 대응도 과잉 대응 나름이지만은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단체장들은 대통령 꿈도 있고 또 재선도 해야 되니까 그 야망을 우리가 왜 너는 이런 야망에서 지금 이러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합니까? 네. 그 판단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이 6월 4일 저녁에 기자회견 한 걸 갖고는 그걸 너무 나는 나무랄 일은 아니다. 네. 물론 내가 본인이 여기 있으면 그대가 좀 지나쳤어. 그 다음날 아침쯤 하지. 그 밤에 해가 사람들 왜 놀라게 했느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하나 중앙정부가 자기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쑥맥이다 이거야. 그럼 자기라도 이렇게 얘기해서 하니까 부총리도 나서고 돌아가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대통령이 나서면 그 박원순 시장 때문에 대통령까지 나서게 됐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점수가 얻는 것이지. 그러니까 목요일 10시부터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저도 목요일 10시 깜짝 놀라서 봤는데 박원순 시장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청와대가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 또 복지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인물이 나온 게 35번 환자 의사가 등장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반박했죠. 금요일은 국민들의 공포감이 거의 정점에 올라 있는 순간이었는데 보여지는 장면은 청와대와 서울시, 정부와 서울시, 35번 환자와 박원순 시장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봉숭아학당도 이런 학당이 없지 않느냐. 국민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이게 확산 속도가 빠른데 이게 과연 뭐 하는 거냐라는 정말 불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박원순 시장 문제도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문제 제기의 공간을 현 정부가 열어준 것도 맞는 것이고 또 서울시장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과잉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는 부분은 좀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 대통령께서도 그 박 시장 그 행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지요. 박 시장을 지칭은 안 하고 네. 그걸 보고 또 청와대 대응을 보고 저는 왜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개 지방자치단체장, 일개 지방자치단체장 하면 박 시장 섭섭할지 모르겠으나 이거 상당히 높은 이 대통령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니까 특별하지요. 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이거죠. 그런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왜 갚느냐, 갚느냐 경상도 속담인데 네. 왜 맞짱 떠서 그걸 자꾸 핥히려고 하느냐. 그 무덤덤하게 그걸 싸잡아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언짢 않으면 점잖게 소뚜껑으로 자라목 잠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법이 확대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10월 시장도 완 오버되면 그 중에 하나로 앉혀놔놓고 대통령이 박 시장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주 쑥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박 시장이 청와대에서 그런 구체적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것이 아주 크게 보이고 국민의 지지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못 때려잡느냐 이 말입니다. 대통령의 그 좋은 권력과 그 지위를 가지고. 네, 지금의 조언을 좀 들으시면 아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주 높이 평가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정말로 안타까웠던 부분은 사실 정부와 여당이 국회법을 두고 이 진실 공방을 부리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도대체 왜 이랬다고 보십니까? 청와대와 이 새누리당 지도부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해가지고 10월 4일 공교롭게도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그 시간 전후에 청와대 고위 당국자니까 대변인 홍보수석 아니면 어쩌면 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각 언론사의 간부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유승민 원내대표 거짓말하고 있다. 이걸 이제 해명하는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부터 대통령을 보장하는 사람들이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이게 감각이 둔하다. 그 부분도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한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협상한다는 말이 있지요. 네. 그 무슨 협상을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처럼 지난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그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 여야가 협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협상해서 그걸 다시 개정을 한다? 그런 협상에 몰라도 이거 위헌이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 모법의 취지와 내용이 부합하지 않을 때에 수정 변경 명령을 해도 정부가 안 하면 그만이니까 뭐 놀랄 거 없다 이런 합의를 합니까? 위헌은 위헌 상태대로 두고 할 수가 없지요.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있겠지요. 이 세월호 특별법에서 시행령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 시행령에 문제되는 것을 고치겠다. 그러면 이 국회법도 개정을 국회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협상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건 야당이 들을 리가 없지요. 네. 결국 어찌 되느냐?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네. 거부권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